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구로디지털 단지역은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지하철역 중에 하나입니다.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중에서도 구로디지털 단지역은 잠실역, 그리고 강남역, 홍대구역, 다음으로 이제 4위권으로 이용객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하루 이용객 자체는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신림역이 이제 이보다는 좀 많았는데, 신림역하고 구로디지털 단지역은 실제로 이용객 숫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꾸준하게 지금 현재는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역이 신림역보다는 이용객 숫자가 앞서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 단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하는 역으로서 금천과 그리고 안양 그리고 광명 방향 주민들이 환승하는데, 앞으로 이 지역으로 이제 노선이 연결되는 신안선설이 개통된다면 실제로 상권 환경이나 교통 환경 자체도 많이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이제 상권 중에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승 효과로 이동량이 많아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자영업 환경이지만, 그나마 식음료나 그리고 이제 주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구로디지털 단지역은 다른 역세권 상권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매출이 잘 나오는 상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고객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중에서 1단지인 구로디지털 단지인데, 이곳 직장인들이 약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중에서 1단지가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 3단지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제 근무자는 약 한 1단지가 4만 5천 명, 그리고 2, 3단지가 9만 5천 명에서 약 한 14만 명 정도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하는 직장인 숫자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지도상으로서 놓고 보면은, 행정구역으로는 동작구 신대방동, 그리고 관악구 조원동, 그리고 영등포구 대림동, 그리고 이제 구로구 구로 3동,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원동에서 한 블록만 떨어져 더 들어가면은 금천구 독산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행정구역 자체는 5개 자치구에 이제 자치구에 5개 행정동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만큼 해가지고 이 지역이 직격 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도로에 대한 이해인데, 이 지역의 상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시흥대로입니다. 시흥대로는 뭐 잘 알다시피 서울 서남권으로 나가고 하는 대표적인 지역의 중심도로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금천이나 안양 방면을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길게는 우왕이나 금천, 군포까지도 실제로 이 도로를 통해서 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흥대로 이름 붙여준 그런 도로의 이제 경계 지점은 석수역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가 이제 연결선상이 이제 경수대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권의 확장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행정구역 또한 이제 확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흥대로는 구로디지털 단지역에 그만큼 해가지고 상권 영향력 자체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구로디지털 단지역 앞에 이제 중앙 차로의 버스 정류장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환승 역할을 하는 금천이나 안양들, 그리고 광명, 군포까지 연결되고 하는 그런 버스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장인들이 여기서 구로디지털 단지역에서 환승을 해서 이제 직장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와 이제 지하철이 이제 교차 환승하는 그런 지하철역이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상권에서 도로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도로는 디지털로 32길입니다. 이 디지털로 32길은 시흥대로에서 디지털 단지 교차로에서 이 디지털로 32길을 통해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고 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도로를 통해서 뭐 시흥대로까지 연결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디지털로 32길에서 그 구로디지털 단지 상권 내부로 들어와서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실제로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에 근무하고 하는 근무자들은 7호선 남고로역을 이용하거나 실제로 구로디지털 단지역을 이용을 할 때는 디지털로 32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원로입니다. 조원로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구로 디지털 단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하는 관악구 조원동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도로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도로는 우리 그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그 엔젤리스 커피의 이제 측면으로 들어가고 하는 도로인데 이쪽은 거의 다 이제 그 관악구 조원동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도로를 통해서 관악구 조원동 주민들이 시흥대로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패턴을 가집니다. 이 도로에서 이제 그 조원로를 보면은 조원로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강남 골목 시장입니다. 강남 골목 시장에서 한 블럭이 더 들어가면은 금천구 독산동이 되는데 실제로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도 이제 출퇴근할 때는 대부분 이 조원로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원로 자체는 조원동 주민뿐만 아니라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도 상당수가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상권의 이제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구로 디지털 단지 상권의 이제 대상 핵심 고객은 주로 이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그 금천, 안양, 광명 주민 및 그 역세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주로 집객이 되고 사실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구로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는 직장인 약 한 4만 5천 명이 이제 핵심 그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버스와 그리고 지하철에 환승하는 그런 교차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직장인들의 생활 스타일을 보면은 오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게 이제 일상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로 이 상권 자체는 퇴근 이후의 모임들 그리고 약속을 위한 상권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음료나 그리고 이제 뭐 먹자골목 이 지역의 이제 그 매출액 자체가 다른 어떤 그 서울의 대표적인 먹자골목보다도 참 매출액이 잘 나오고 는 부분들도 이런 충분한 직장인들이 이제 배우 고객으로 이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권에 이제 모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으로 보면은 식음료 중심의 먹자 상권으로 소매점 상권이 취약한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물론 이제 배후에 보면은 이마트 구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단일점 프로만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의 어떤 소매점 상권으로부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 상권에서 가장 취약점 자체나 이런 주간에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소매 상권 자체가 취약하다는 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저희도 뭐 이제 상권 조사를 하게 된 것도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의 어떤 메디칼 상권의 이제 분포나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었던 건데, 실제로 이래서 이제 우리가 분포도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주로 이제 입점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도상으로서 표기를 해서 이제 올려놨으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핵심적인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흥대로입니다. 시흥대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디지털 단지 교차로까지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시흥대로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직장인들의 이제 집객이 많은 상권으로서 실제로 이 타겟 환자들도 이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제 대표적인 상가는 첫 번째는 광안빌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롯데리아가 있고 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인데 실제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대표적인 상가를 꼽으라면 아마 이 상가가 될 수가 있는데 주변 상권에서 메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물입니다. 실제로 그 건물의 규모도 크고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로 특정 질환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항외과와 비뇨기과가 대표적이고, 내과는 2년 전에 개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항외과나 비뇨기과는 실제로 업력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리고 의료진 숫자도 많고 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상권에서 대표적인 그 의원들이고, 그리고 그 서울 서남권에서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업력이 오래될수록 그만큼 인지도 자체도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동해 빌딩입니다. 동해 빌딩은 두 번째는 동해 빌딩입니다. 이 동해 빌딩에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내과가 이 건물에 있습니다. 내과가 이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시흥대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흥대로 중심부에 위치했고, 이 건물이 이제 이 주변 건물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의 구성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과목들이 개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원 과목들을 보면은 내과나 그리고 정형외과 그리고 치과와 피부과가 이제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이 상가 내부에서 이제 개원하고 있는 과목 자체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서로 과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과목 간의 이제 환자 공유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겟 환자는 주로 이제 유동인구와 프로디지털 단지와 단지 근무자와 주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상가입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과목도 있지만은 실제로 환자층 자체도 이제 직장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방문하는 그런 메디컬 상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단지 교차로와 디지털 단지 32길입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이제 지도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디지털 단지 시흥대로에서 디지털 단지 교차로에서 디지털 단지 32기를 통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구로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고 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동선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주변의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지역에 있는 메디컬 상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앞서 이야기했던 시흥대로와 이제 그 디지털 단지 앞에 있는 그 구간 자체에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집결이 되지만은 이 구간 자체는 핵심적으로는 구로디지털 단지 근무자들이 일단은 많이 집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 숫자가 많다 보면 다른 과목들도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까지도 집결되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개원하고 하는 원들을 보면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내원하는 걸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 내에서 대표적인 상가와 의원들, 병원들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첫 번째는 참튼튼병원입니다. 참튼튼병원은 2차 병원으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직장인의 직장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그리고 근로자 건강 검진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참튼튼병원의 이제 의료진의 구성들을 보면은 직업환경의학과에 이제 전문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전체 근무하는 직장인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건강 검진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참튼튼병원을 이용하고 하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어떤 메디컬 상가들의 어떤 다른 과목들의 어떤 직격을 유도하고 하는 측면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참튼튼병원이 이제 이곳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메디컬 상가도 어떤 상승 효과를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저의 판단이지만은 그 부분들은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희빌딩입니다. 광희빌딩을 디지털 단지 32길의 좌측 초입에 위치하여 피부과와 안과 그리고 이제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그리고 정신의학, 건강의학과가 이제 개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저도 이제 구로디지털 지역에서 그 사무실도 있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이제 저희도 뭐 근무를 하거나 이제 이동을 해 봤는데 이 광희 빌딩이 아마 역사적으로는 가장 그 앞서 이야기했던 광안 빌딩하고 가장 오래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양한 과목들이 일단은 이 광희 빌딩에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로 디지털 단지로 진입하고 하는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층에 버거킹이나 그리고 밑에 알라딘 그 서점들, 알라딘 문구 서점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상가 자체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입점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 빌딩입니다. 이제 구로 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로 직장의 몇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안과나 그리고 피부과 그리고 특히 이제 산부인과나 이제 내과, 비뇨기 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목들을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광희 빌딩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결국은 구로디지털 단지 쪽에 이제 있는 직장인들이나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거북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마트 구로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오고 하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 그 광해 빌딩이나 조양 빌딩의 메디칼들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석천 빌딩과 이제 그 석천 빌딩 옆에 있는 M타워입니다. 디지털 단지 교차로에 위치한 그 M타워의 경우는 2026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은 구로 디지털 단지 내나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상권 전체로 보더라도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 승인이 난 건물들은 저희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신축 상가는 분명한 그 메디칼 상가로서는 경쟁력을 그 신축 상가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고 경쟁력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한 최근 10여 년 정도로 보면은 그 건축비 상승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주변 어떤 시세보다는 싸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결국 어떻게 이제 상처가 되느냐 부분들은 각자 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변 시세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높은 부분들은 이 자체가 그 어떤 뭐 일부러 뭐 높게 했던 그런 책정했다기보다도 건축비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비싸고 그리고 주변에 그만큼 그 상승한 그 땅값들 이런 부분들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상가 자체는 어떤 그 신축 상가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경쟁력은 있지만 임대료는 상당히 높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앱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제로 이제 높이도 14층으로 가장 높지만은 한 개 층의 그 어떤 그 전용 면적 자체가 150평 정도에 달합니다. 아마 이제 150평 같으면 더 이상 아마 이 지역에서는 더 큰 건물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겁니다. 그만큼 해가지고 땅 자체도 없고 그리고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부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수십 년 동안은 아마 이 건물이 가장 그 메인 건물이고 규모가 큰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석천 빌딩의 경우 최근 무섭게 개원이 늘어나고 있는 피부 미용 전문 의원들이 이제 그 진입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블리비 의원이나 그리고 한의원으로서 최근에 이제 그 점포 숫자를 늘리고 하고 하는 물론 이제 피부 미용을 전문으로 하고 하는 끝 한의원입니다. 끝 한의원이 이게 네트워크 한의원인데 그 네트워크 한의원의 본점이 이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구로디지털 단지역 상권에서는 피부 미용 쪽에서는 아마 블리비 의원과 끝 한의원이 가장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그 메디칼 상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지식산업센터가 집중된 지역이지만 국내 대표적인 유통업체는 이마트 구로점이 위치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서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구로 삼동 주택가와 그리고 구로 시장들이 이제 접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택가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그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그 초입 정도는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그 몇 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서울 디지털 산업 단지와 그리고 넷마블이 단지 내에 위치하다가 새로운 사옥을 지어서 이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지벨리 몰리고 한데 그 측면에 그 넷마블하고 그리고 후면에 이제 디지털 산업단지가 거기 위치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아마 이제 그 매각을 하고 지금
그 서로의 지분을 가지고 옛날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 어떤 정수장 부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새롭게 그 사옥을 신축을 해서 이제 그 지분을 나눠서 아마 넷마블 하고 그리고 디지털 산업단지가 건물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상권 내에서 대표적인 그 기업들이나 그리고 공간들이 이제 사실은 현상이 바뀌면은 상권도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화를 보면은 대표적인 게 지벨리입니다. 지벨리가 그 저층부가 주로 이제 과거에는 F&B 공간, 즉 식음료 공간들이 주로 이제 그 공간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이런 철저한 점포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뭐 그 헬스클럽도 돌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의원들이 많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마취 통증 의학과가 지하에 돌아 있고 그리고 치과도 돌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한의원이나 그리고 산부인과 그리고 미용 전문 의원이 이제 자리를 바꿨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성공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외부에서 그만큼 이제 그 수요들이 꾸준하게 이제 그 생겨서 이제 타겟 환자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이 지식산업센터 상권들도 지금 그 과거에 이제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이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경기 불안들이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공급된 어떤 지식산업 데이터들 때문에 실제로 활성화가 되기 어려웠는데 실제로 이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금 많이 이제 손바뀜을 했던 그런 메디칼 상가들이 성공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구로디지털 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내의 이제 개원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단지에 대한 상권에 대한 메디칼 개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